2020년 2월 5일 한솔제지에 대해서 DB금융투자 유경하위원회 보고서입니다. 첫 번째 챕터, 2019년은 생각보다 괜찮고 2020년은 더 좋아진다. 한솔제지는 인쇄용지, 산업용지, 특수지 등 3개의 사업부문을 보유한 국내 최대 종합제지 기업이다. 2015년 한솔그룹 지주사 전환으로 제지사업부문 인적 분할을 통해 설립됐다. 아트지, 백상지, MFC지, 백판지, 가멸지, 라벨지 등 거의 모든 지종을 국내외에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다. 국내에 장항, 대전, 천안, 신탄진 등 제조공장 4곳을 운영 중이며 해외는 한솔 덴마크, 한솔 유럽, R+S 그룹, 텔롤, 한솔 아메리카 등 지류 판매 법인들을 두고 있다. 2019년 1분기부터 3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 구성은 인쇄용지 34.1%, 산업용지 30%, 특수지 33.2%, 기타 2.7%이다. 수출 비중은 54.5%이다. 두 번째 챕터는 인쇄용지와 특수지 부진을 산업용지가 만회. 2019년 1에서 3분기 실적은 매출액 1.37조 원, 영업이익 753억 원, 지배주주 순이익 304억 원을 시현했다. 인쇄용지와 특수지는 지난 4월 장항 공장 가동이 3주간 중단되며 수백억 원대의 매출 손실을 입었고 펄프 가격 하락에 따른 투입 원가 레깅 효과로 수익성이 저하됐다. 인쇄용지 영업이익은 143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특수지 영업이익은 382억 원에서 146억 원으로 줄었다. 반대로 산업용지 영업이익은 견고한 국내외 포장재 수요 성장과 원재료인 고지 가격 약세 지속으로 479억 원에서 511억 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2019년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산업용지 호조 덕분에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지배주주 순이익은 차입금 이자 비용 감소와 유럽 판매법인 무형자산 감액 손실폭 축소로 전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세 번째 챕터, 2020년은 모든 사업부문이 더 좋아진다. 2020년은 산업용지 호황 장기화와 인쇄용지, 특수지 수익성 개선으로 실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매출액은 1.8조 원 이상, 영업이익은 1,300억 원 이상을 시현할 것으로 추산한다. 산업용지는 OCC 가격 하향 안정, 국내 공급 능력 축소로 구조적 호황이 이어질 것이다. 인쇄용지와 특수지는 판가 인상에 따른 마진 개선이 기대된다. 2019년 국내 펄프 가격이 약 40% 하락했지만 고가 원재료 투입, 장항 공장 가동 중단, 인쇄용지 판매량 감소로 원가 하락 수혜를 거의 보지 못했다. 연초 글로벌 펄프 제조사들이 공급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어 올해 펄프 가격이 완만하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 주요 제지사들도 펄프 가격에 연동한 판가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특수지 역시 2018년 가멸 염료 파동 이후의 재고 조정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판가를 인상하기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네 번째 챕터, 국내 시장 점유율 30% 후반대의 산업용지 시장 1위 기업. 산업용지 또는 백판지는 편면 또는 양면에 표백화학 펄프를 사용하고 중간층에 폐지를 사용해 결합한 다층 판지를 말한다. 골판지와 함께 포장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2018년 국내 산업용지 생산량은 약 166만 톤이었으며 이 중 절반 정도가 해외로 수출됐다.
국내 시장 점유율은 한솔재지가 30% 후반대, 깨끗한 나라가 20% 후반대, 세하, 신풍재지, 한창재지가 각각 10%대를 점하고 있다. OCC와 표백 화학 펄프의 투입 비중은 지종마다 다르지만 생산량이 가장 많은 2급 도공 백판지는 8대2 비율로 OCC 투입 비중이 높다. OCC 조달은 대부분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펄프 조달은 대체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5번째 챕터, 수요는 계속 느는데 생산 능력은 제한되어 있다. 인쇄 용지는 다수의 마이너 업체들이 존재하고 수입지 비중도 약 16%에 이르는 반면 산업용지는 한솔재지, 깨끗한 나라를 비롯한 5개사가 전체 시장을 분점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쟁 강도가 낮다. 당국의 엄격한 환경 규제와 지역사회의 기피로 설비 신증설이 어려우며 판매 단가가 낮은 만큼 운송비용 부담이 높아 수입지의 시장 침투가 용이하지 않다. 2020년은 지난해 깨끗한 나라와 한창재지 저수익 라인 가동 중단, 신풍재지 제조사업 철수로 경쟁 강도가 더욱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인쇄용지는 페이퍼리스 시대로 접어들며 수요가 둔화되는 추세지만 산업용지는 포장재 고급화와 신흥국 소비 성장에 힘입어 국내외 수요가 꾸준히 성장한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6번째 챕터, 신흥국 폐지 수입 제한 강화로 OCC 가격 약세 장기화 전망. 핵심 원재료인 OCC 가격은 올해도 하향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다. 2018년 중국 폐지 반입 중단 조치 후 국내 OCC 가격은 60% 이상 하락했다. 중국의 시장 이탈로 글로벌 OCC 가격이 내려가면서 수입 폐지의 유입은 급증하고 국산 폐지 수출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수입 폐지 반입을 차단해 국내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시도는 최근 중국에서 다른 아시아 신흥국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지난해 8월 인도네시아가 수입 폐지의 오염률 제한선을 하향 조정했고 올해는 인도가 오염률 제한선 하향 조정과 수입 면허 발급 기준 강화를 발표했다. 최근 우리 정부가 폐지 수입 제한 등 국내 OCC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시아 OCC 시장 수급 불균형이 유지되는 한 국내 OCC 가격이 큰 폭으로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7번째 챕터, 기대와 반대로 수익성이 저하된 인쇄용지 부문. 지난해 1에서 3분기 한솔재지의 인쇄용지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2.1%포인트 하락한 0.8%에 그쳤다. 당초 펄프 가격 하락에 따른 원가 부담 축소와 동사 신탄진 공장의 특수지 설비 전환으로 인한 국내 잉여 생산 능력 감소로 인쇄용지 수익성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발생한 장항 공장 사고로 공장 가동이 3주간 중단되면서 상당한 매출 손실을 입었고 펄프 가격에 연동해 인쇄용지 판가가 동반 하락하면서 원재료 가격 레깅 효과로 스프레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당사가 추정한 한솔재지의 2019년 1분기부터 3분기 평균 인쇄용지 스프레드는 톤당 21만원 수준으로 인쇄용지 영업이익률이 6%를 넘었던 2016년 대비 10만원 이상 하락했다. 8번째 챕터, 펄프 가격 반등에 연동한 인쇄용지 판가 인상 개시. 올해는 반대로 펄프 가격 반등이 인쇄용지 이익률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수익성 하락에 직면한 글로벌 펄프 제조업체들이 최근 국제유가 반등과 핀란드 임업 노동자 파업을 이유로 공급 단가를 인상하고 있다. 이에 동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제지사들도 펄프 가격에 연동한 가격 인상을 준비 중이다. 외신에 따르면 동사는 2월
인쇄용지 공급 가격을 8에서 10% 상향 조정한 상태이다. 제지 산업의 특성상 가격 인상분이 시장에 온전히 수용되기는 쉽지 않지만 인상분의 50%만 관철되더라도 인쇄용지 부문 이익률 회복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9번째 챕터, 특수지도 판가 인상에 따른 마진 개선 기대. 지난해 1에서 3분기 특수용지 부문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10.4%에서 3.7%로 크게 하락했다. 2018년 중국 환경 규제 강화로 촉발됐던 감열 염료 공급 쇼크가 누그러지면서 급격한 재고 조정이 이루어진 영향이다. 현재 감열 염료 가격은 2018년 최고가 대비 약 50% 하락한 톤당 3만 달러 선에서 안정을 찾았다. 한솔재지는 감열 염료 가격 안정화, 펄프 가격과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해 2월 특수지 공급 가격도 8에서 10%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이익률 개선 효과는 1분기 말, 2분기 초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4월 장항 공장 사고 여파에도 2019년 특수지 판매량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2020년 특수지 매출액은 생산 차질 영향이 사라지고 신탄진 공장 설비 전환 효과가 온전히 반영되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10번째 챕터, 위험 요인이 없지는 않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 2020년 한솔재지의 사업상 위험 요인으로는 중국의 폐지 수입 재개와 국내 OCC 가격 반등 가능성, EU의 중량 감열지 반덤핑 조사, 국내 인쇄용지 시장의 경쟁 지속 등이 지적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위험 요인들이 당장 동사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 이유로 첫 번째는 산업 고도화 플랜을 수행 중인 중국이 뒤늦게 노선을 바꿀 가능성이 낮고, 두 번째 이유로 EU의 반덤핑 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특수지 수요가 성장하는 신흥국으로 물량을 전환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세 번째로 국내 인쇄용지 업체들의 수익성이 크게 저하된 상황에서 경쟁이 더 격화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11번째 챕터, 이제는 저평가될 이유가 없다. 한솔재지는 국내 최대 제지사로 연간 1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시현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본연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기업 분할과 M&A 과정에서 과중한 차입금 부담을 지게 된 데다 유무형 자산, 감액 손실 등의 일회성 비용이 거의 매년 지배주주 순이익을 훼손해 왔기 때문이다. 올해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2017년 중 1조 원에 육박했던 순차입금이 빠르게 줄고 있다. 또한 유럽 판매법인 인수 당시 발생한 무형자산, 이것은 영업권 그리고 고객 가치 관계 등 발생한 무형자산의 상각이 거의 완료돼 올해부터 영업 외 비용 발생이 현저히 감소한다. 2020년에는 영업이익보다 지배주주 순이익 증가폭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 이제 시장의 재평가를 받아야 할 때다. 여기까지 2020년 2월 5일 한솔재지에 대해서 DB금융투자 유경하위원회 보고서였습니다.